유진은 오래된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습한 공기가 집안에 스며들고 낡은 커튼 너머로 흐릿한 빗줄기가 스멀거리듯 밀려들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깨어났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 가? 응, 가야지. 우리 예린이 아침 먹자. 두 아이를 돌보는 유진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늘 피곤에 젖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넉 달. 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웠고 유진은 아직도 그날 밤을 악몽처럼 떠올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버텼다. 보험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지만 점점 바닥이 보였다.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다.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때였다.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수경이 연락을 해왔다. 너 일자리 필요하다 했지? 나 지금 보모 일 그만두거든. 애들 잘 돌봐줄 사람 찾고 있어. 보모? 응, 어떤 의사 집인데 여긴 진짜 괜찮아. 아이들도 착하고 어머니가 다 관리하시고. 남자 주인은 거의 집에 없어. 내가 한 2년 일했는데 솔직히 다른 데보다 편했어. 유진은 망설였다. 의사 집, 부잣집, 보모. 그 단어들이 낯설고 무거웠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며칠 뒤 유진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양재 쪽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 집을 찾아갔다. 인터폰을 누르자 부드러운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김수경 씨 친구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정갈하고 조용했다. 한 여성이 거실로 나와 유진을 반겼다. 바로 이 집의 주인의 어머니 서 여사였다. 우리 손주들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 요즘 보기 드문 인상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들 3살 난 남자아이 하준과 5살. 난 여자아이 하리는 조금 낯을 가리긴 했지만 금방 유진의 품에 안겼다. 아이들 잘 자면 밤에는 자유시간이야. 주인은 늦게 들어오니까 얼굴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냥 아이들이 엄마 없이 너무 외로워하니까. 따뜻하게만 대해줘. 서 여사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바로 와도 괜찮아. 그렇게 유진은 어느 날 갑자기 보모 겸 가정부로 새로운 인생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아이들 적응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유진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웃어주며 천천히 그 집에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갔다. 결혼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던 유진은 가사일이 낯설지 않았다. 하리는 채소를 가려 먹었고 하주는 밥보다 과자를 좋아했다. 유진은 두 아이의 식습관을 세심히 파악해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정말 자기 아이들처럼 돌보았다. 하린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한글 받아쓰기를 하고 하준과는 숫자 퍼즐을 맞추며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이 종일 TV만 보게 두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갔다. 늘 말이 없고 까칠하던 하리는 유진 앞에서는 투정 부리기도 하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쪼르르 달려와 이야기하곤 했다. 하주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유진을 먼저 찾았고 밤에는 자장가를 들으며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서 여사는 그런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린이가 웃는 걸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그 아이 엄마가 떠난 이후로 한참 말을 안 했었거든.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달라지더라고요. 서 여사는 가만히 유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아들 아직 힘들어해요. 아내가 떠난 뒤로 사람을 믿지 않으려 해요. 괜히 당신까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그가 남긴 흔적은 곳곳에 있었다. 아이들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퇴근 후 들린 듯한 짐작 가는 발소리, 냉장고에 붙은 병원 명함. 유진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하루하루 정성을 다했다. 아이들의 웃음이 점점 늘어가고 그녀도 덩달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이들을 재워두고 거실을 정리하던 유진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와 마주쳤다. 아이들의 아버지, 그 집의 주인. 유진은 잠시 멈춰 섰다. 아직 밤 10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 늘 아이들이 잠든 뒤 늦게서야 조용히 들어오는 주인이 오늘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돌아온 것이었다. 서한민, 38세, 국내 유명 대학병원 흉부외과 부교수. 겉보기엔 차가운 카리스마를 지닌 유능한 의사지만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얼굴은 늘 피로와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환자들의 심장을 살리는 일에는 능숙했지만 자신의 삶에는 무감각해진 지 오래였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들르는 것이 되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나섰다.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수건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남자의 눈빛은 생각보다 차분했고 약간의 피로, 경계, 그리고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 역시 유진을 처음 보는 듯 멈칫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방금 잠들었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셨네요. 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는 가운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였다. 드셔보세요. 마음이 좀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대화는 짧고 조용하게 흘렀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아이들은 9시 반쯤 조용히 잠들었다. 유진은 거실에서 내일 아이들 간식으로 줄 두유와 귤을 챙겨 가방에 넣으며 귀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던 방 안에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이었다. 뺨이 붉게 달아오르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다. 할인아, 어디 아파? 머리 아파. 체온을 재보니 38.7도. 유진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수건을 물에 적셔 이마에 얹고 해열제를 챙겼다. 할인은 유진에게 꼭 안겨 잠들었고 유진은 혹시라도 다시 열이 오를까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현관문이 열리고 서한민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소파에도 불이 꺼져 있고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조용히 아이들 방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순간 멈칫했다. 작은 침대 옆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잠든 여자가 있었다. 무릎을 꿇고 상체는 침대에 기댄 채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로 옮겨졌다. 불그스름한 뺨, 젖은 수건, 약봉투, 반쯤 비어있는 보온병. 말없이 모든 것을 다 해낸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조용히 닫았다. 며칠 후 할인의 유치원에서 열리는 작은 발표회가 있었다. 할인은 장기자랑에서 동요를 부르기로 했고 며칠 전부터 집에서도 유진과 함께 연습을 했다. 우리 아빠 올까? 글쎄, 아마 바쁘실 거야. 그래도 넌 너무 잘해서 꼭 누군가는 보게 될 거야.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하게 서한민이 병원 회진을 마치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땐 이미 할인의 순서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앞니 하나 빠진 채 환하게 웃으며 동요를 부르는 아이.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서 손뼉을 치며 아이를 응원하는 유진의 모습.
그 장면이 너무 따뜻해서 순간적으로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리는 말했다. 아빠, 유진 이모가 나 연습 도와줬어. 맨날 시간 맞춰서 노래 불러줬어. 그는 유진을 힐끗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처음으로 내민 마음의 조각이었다. 하준의 4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유진은 평소처럼 조용히 넘기려 했지만 아이는 며칠 전부터 초코 케이크 먹고 싶다며 조용히 기대하고 있었다. 서 여사는 바빠서 외출 중이었고 서한미는 바쁜 수술 스케줄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이들이 낮잠 자는 사이 유진은 거실을 조용히 꾸미고 풍선을 달았다. 짜잔! 생일 축하해 하준아. 하준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유진에게 달려와 안겼다. 이모 고마워. 그 순간 집에 들어오던 서한미는 풍선 장식과 웃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생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유진을 보았다. 작은 케이크 앞에서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유진. 그는 한동안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날은 뜻밖의 비가 많이 내렸다. 아이들을 재우고 창문을 닫으며 거실을 정리하던 유진은 우산도 없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차를 불러주셨을 테지만 마침 외출 중이었고 택시 호출 앱도 오류가 나는 밤이었다. 이 비를 맞고 나가야 하나.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서한민이 한 손에 와이셔츠를 느슨하게 걸친 채 계단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몇 초간 유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유진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이었다. 그가 먼저 다가온 것도, 자신을 향해 조심스레 문을 연 것도. 그가 데려간 곳은 2층, 평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던 서재 겸 아내의 방이었다. 여기 누구도 손대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께. 그냥 그대로 두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목소리 아래에는 오래 묵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가 내미는 마음의 모서리에 함부로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그날 아침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갔어요.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도 나와 마지막 인사도 없이. 나는 그날 밤에도 수술 중이었고 그냥 그렇게 끝이 나더군요. 침묵이 길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흘렀고 유진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액자 하나를 닦아주었다. 아무리 오래된 상처라도 그대로 묻어두면 썩어요. 누군가 다시 닦아줄 때까지 마음도 점점 무뎌지죠. 그는 처음으로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며칠 후 아이들과 놀이터에 다녀오던 길 유진은 할인을 안아주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팔꿈치에서 피가 나고 무릎도 긁혔다. 아이들은 울상이 되었고 유진은 괜찮다고 웃으며 아이들을 달랬지만 통증은 생각보다 컸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침 서한민이 퇴근하던 순간이었다. 그는 유진의 다친 팔을 보고는 말없이 구급함을 가져왔다. 이런 건 병원에서 소독을 해야죠. 그는 짧게 말하며 그녀의 팔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의 손끝이 조심스럽고 따뜻했고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 앞이라 참으셨죠. 그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란 게 그런 거잖아요. 당신도 엄마죠. 우리 아이들의. 그는 그녀를 자기 삶 속의 누군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아이들 방을 정리하다가 불 꺼진 거실에서 그를 마주쳤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후 서한민의 퇴근이 점점 빨라졌다. 처음엔 주 12회 정도였던 게
어느새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해가 지기도 전에 집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유진이 약간 당황했다. 늘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마주치던 그였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는 그가 보이곤 했다. 아이들은 좋아했다. 아빠, 오늘은 언제 왔어? 하리나 아빠랑 그림책 볼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절제돼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기운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유진의 마음에도 서서히 파문을 일으켰다. 유진은 아이들에게 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용히 뒷정리를 하고 일어서다 찬장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서한민이 다가와 접시를 꺼내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유진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작고 따뜻한 그러나 너무도 생생한 접촉.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거두었고 그 역시 살짝 눈을 피했다.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말은 간단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등 뒤로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고 그는 수건을 챙겨들며 부엌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또 다른 날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있던 유진이 갑자기 피곤해져 고개를 떨구던 찰나 옆에 앉아있던 서한민이 책장을 넘기다 그녀의 어깨와 살짝 닿았다. 책과 책 사이의 숨결처럼 너무도 짧고 가벼운 스침. 하지만 그때 유진은 책 속의 이야기보다 더 생생한 자기 심장의 고동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가슴 안쪽을 손끝으로 살며시 건드린 듯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이었다. 왜 이러지? 단지 닿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야? 밤이 깊어간 어느 날, 서한미는 거실의 스탠드 조명을 끄고 아이들 방 쪽으로 걸어가다 아직 집을 나서지 못한 유진을 발견했다. 오늘은 늦게 가시네요. 네, 할인이 밤에 콜록거리길래 좀 더 보고 가려고요. 서한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끓였다. 유진이 조용히 아이들 이불을 덮고 나오자 그는 유진 앞에 머그컵을 하나 내밀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아이보다 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 한마디에 유진은 손끝이 떨렸다. 컵을 받는 순간 다시 손이 닿았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찰나. 거실은 너무 조용해서 두 사람의 숨소리마저 들릴 듯했다. 유진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웃었다. 이런 거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더는 단지 아이들의 보호자와 부모로만 머물 수 없는 거리.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단정했지만 스치는 옷깃 하나, 손끝의 체온 하나에도 마음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은 어느새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까?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주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것 같네요. 유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예전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신기해요.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는 부엌 테이블에 둘이 마주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한민이 입을 열었다.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집에 머무는 게 처음이에요. 일에만 몰두하느라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겠네요. 그의 목소리에 묵직한 후회가 묻어났다. 유진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답했다.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함께 있어주면 아이들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걸 봤어요. 그게 정말 고마워요. 서한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유진 씨는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나요?
나 같으면 매일 불안하고 초조했을 텐데.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강해져야 하잖아요. 유진의 미소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저도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내가 떠난 뒤 그저 일에만 매달렸는데 정작 제 마음은 텅 빈 채로 남았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힘들었겠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과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며칠 전 부엌에서의 대화 이후로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존재를 더 의식하게 되었다. 말을 건네는 눈빛 하나, 문득 마주친 손끝 하나에도 서로의 숨결이 묻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미는 병원에서의 회의가 길어졌고 복잡한 진료 문제와 환자 보호자들과의 갈등으로 온종일 지쳐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가방을 소파 옆에 툭 떨어뜨리고 그대로 몸을 던지듯 소파에 누워버렸다. 유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셔츠에 단추 하나가 풀려 있고 넥타이는 비뚤게 느슨했다. 피곤에 절은 얼굴, 눈가에 깊이 들이운 그림자. 잠든 한민의 숨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그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유진은 조용히 다가가 소파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아주 살며시 그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무심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던 손이 그의 눈가를, 뺨을 조심스레 더듬었다. 그 순간, 유진 씨. 한민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잠결처럼 흘러나왔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맞았다. 움직이지 못한 채 숨소리조차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한 시간. 유진이 손을 거두려 했을 때 한민이 그 손목을 가볍게 붙잡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왔다. 가지 마요. 그 한마디는 애틋하고 절박했다. 두 사람의 숨이 부딪힐 만큼 가까워진 거리, 그 사이를 망설임 없이 한민이 좁혔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유진의 눈이 커졌지만 곧 그대로 눈을 감고 그의 숨결을 받아들였다.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뜨거웠다. 긴 침묵과 억눌린 감정이 터지듯 입술 사이로 쌓인 마음이 흘러나왔다. 서로를 끌어안는 팔에도 떨리는 가슴에도 그리움과 안도, 그리고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슬픔과 외로움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햇살이 조심스레 커튼 사이로 들어와 거실을 비추었다. 한미는 소파에 반쯤 누운 채 눈을 떴다. 머리가 무겁고 가슴은 묘하게 저릿했다.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아직 입술에 남아있는 그 따뜻한 감촉이었다. 옆을 돌아보니 유진은 소파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무릎을 껴안은 채 등을 기대고 여전히 잔잔한 숨결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를 한미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넘겼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다. 방금 전까진 확신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아침이 되니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유진이 눈을 뜨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신의 행동이 그녀를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닐지. 한미는 조심스레 일어났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다. 유진이었다. 일어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약간 떨려 있었다. 어젯밤의 일 때문인지 아니면 이 아침이 낯설어서인지. 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그잔을 2개 꺼냈다. 잠은 좀 잤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 씨 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 후회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진지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건 실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미는 조용히 웃었다. 실수라면 너무 늦게 느꼈다는 게 실수겠죠. 그 말에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따스한 빛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조용히 사랑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특별한 말이 오간 적은 없는데 어느샌가 유진은 그 집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은 한민이 퇴근하자마자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다. 나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진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웃었다. 돼지고기 얇은 거 냉장고에 있던데요. 30분만 기다려요. 둘은 아이들이 잠든 밤 가끔은 와인을 마셨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떤 날은 유진이 빨래를 개다가 하민의 와이셔츠 단추를 정성스레 잠그다. 불쑥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게 진짜 부부의 삶일까요? 한미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녀의 머리 위에 살며시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난 이미 오래전에 당신과 결혼한 것 같아요. 둘은 그 밤 조용히 서로의 품에 안겨들었다. 소유나 약속보다 더 단단한 감정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다.